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6월 다가오는 대선, 이제 대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대장주가 될 만한 주식이 무엇이 있을지. 자,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정책 관련 반사익 수혜주 중에 정말 전 세계 1위가 될 만한 기업이 무엇인지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증시를 또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도 거의 이제 5%, 다우지수 3%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뭐 S&P 지수 같은 경우도 보다시피 3% 정도 상승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약 7%로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죠. 다만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안 바꿔놨네요. 잠시만요. 지금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뉴욕 증시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적인 업종군들이 지금 다 그냥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어제 뉴욕 증시는 뭐 어떤 특정 테마가 강하게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이제 상승하면서 강세장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뉴욕 증시가 왜 이렇게 상승했는가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현재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요, 또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중국 추가 관세에 대한 125% 중 91%는 취소하겠다 말을 했고요. 자, 이제 24%는 90일간 유예하겠지만 이것도 이제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중 115%를 지금 또 내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정말 큰 폭으로서 협상이 잘 돼서 관세 유예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뭐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는데도 지금 뭐 한다? 당장 이번 주말엔 또 아마도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이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여기서 무언가를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이후에 통화 이후에 또 더 큰 또 깜짝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달러가 또 강세가 되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지금 이 뉴욕 증시의 지금 상승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매수세를 집어넣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연준 이사는 지금 경제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관세에 대한 이런 전쟁 자체가 협상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이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서 이 뉘앙스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미,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요. 이미 미국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것이라면서 이런, 굉장히 부담스러운 또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악영향에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떠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미 뭐하고 있다? 이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관세 뭐 잘 협상한다 해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이런 또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그 결과 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경제 성장 둔화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가장 핵심은 뭐냐고 하면은 그래서 연준이 지금 뭐한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는 이번 이 무역 합의가 잘 되든 말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들이 금리 인하 시기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아까 무조건적인 매수세를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일단 보면 뉴욕 증시가 일단은 지금 오늘까지는 가파른 상승이 나왔어요. 어제까지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 현재 과거의 이 고점이 뭐였습니까? 관세 전쟁 리스크가 생기기 전이에요. 관세 전쟁 리스크가 생겨서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고점은 누가 만들었느냐?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연말로 갈수록 강한 증시의 상방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기 시작하면서 뭐 하기 시작한다? 수정도 악재였는데 여기다가 관세 전쟁까지 터지면서 증시가 무너지죠. 그럼 지금 금리 인하가라는 기대감이 있어도 사실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관세 리스크가 해소돼봐야 이 부분이란 겁니다. 여기를 뚫고 못 뚫고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금리 인하가 따라와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따라오지 않는 시점에서는 관세라는 악재로서 밀었던 부분이 이미 다 회복이 되는 이 시점부터는 조정이라든지 긴 횡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올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럼 지금 이제 나스닥이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한 4% 내지 정도만 더 올라와 주잖아요. 그럼 이제 과거의 이 구간으로 진입하게 돼요. 그럼 이제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이 없을 때는 이제 남은 건 뭐다? 이런 박스권이 돼서 행보가 되었던 저항 맞고 저항 조정을 주든, 그러니까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부재가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이 기대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금 관세 협상 자체가 어쨌든 악재 소멸은 맞지만 이 증시의 과거의 고점을 뚫고 갈 만한 모멘텀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강한 매수를 하는 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코스피 흐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게 뭐냐고 하면은 뉴욕 증시가 4%나 올랐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뭐다? 코스피는 거의 0.04%. 그러니까 사실상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라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관세 리스크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해소가 조금씩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어쨌든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뭐예요? 못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든 저항을 맞고 죽을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못 올라가느냐?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뉴스 나온 게 현재 이제 뉴욕 증시는 랠리를 했지만 코스피는 뜨끔미지근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낳긴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재 시장의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리, 탈달러 등 우려 요인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증시가 굳이 크게 올라가야 될 이유는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서 뭐 또 발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사실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고 하면은 아까 이제 뉴욕 증시와 비슷하죠. 애초에 관세 리스크로 무너졌던 자리, 관세 리스크가 생기기 전에 이제 코스피의 고점이 이 구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관세 리스크로 뉴욕 증시가 무너졌고 우리나라는 재빠르게 회복하고 그날 사실상 이미 리스크 해소 전과 똑같은 위치에 와 있죠. 그럼 이 구간을 과거에 뚫으려면 뭐 했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라는 가능성이 크게 시장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걸로 뚫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예요? 지금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돼봐야 이미 과거 그 해소되기 전에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뚫고 갈 만한 모멘텀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만큼 중요한 게 사실상 뭐다?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사실 가장 핵심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이냐를 봤을 때는 오늘 상한가 종목들 좀 보고 가면은 오늘의 장에 또 이슈를 알 수 있어요. 상한가 종목들 보면은 보자마자 대다수 이제 뭐 딱 그냥 보면 알 거예요. 대다수가 사실 뭐다? 이재명 후보 관련되어 있는 정책주라는 거예요. 물론 김문수 후보 관련되어 있는 정책주도 움직였지만 지금 상한가에 자리 잡고 있는 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되어 있는 정책주들이겠죠. 보다시피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정책주고요. 아니면은 뭐 OSP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뭐 움직였고요.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또 사회이사가 또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고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사익 수혜주가 크게 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이제 김문수 후보 테마가 움직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남아있는 테마주를 돌리는 걸 수도 있고 그건 앞으로 흐름을 좀 봐야 될 부분이고
자, 어쨌든 이재명 후보 정책주들이 움직이고요. 자,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또 개별적인 모멘텀이죠. 이제 글로벌 Z사와 또 수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Z사라고 해서 뭐 Z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A사, B사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Z사라고 그냥 표시를 했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추측으로서 뭐 미쓰비시라든지 파나소닉이라든지 또 뭐 그런 글로벌적인 기업으로의 또 수주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SLS 바이오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또 움직였던 모습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제 플라즈맥 같은 경우도 유럽 시장으로서도 진출 기대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세 개 종목은 다 개별적인, 그나마 비만 치료제는 개별적인 모멘텀은 좀 아니어도 나우로보틱스와 이제 플라즈맥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이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뭉터기로 움직였던 거는 김문수 후보 관련돼 있는 수혜주와 또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돼 있는 정책주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대선 관련돼 있는 정책을 우리는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돼 있는 수혜주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역시나 이제 다자대결을 했을 때 지지율이 압도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 관련 수혜주만 무조건 가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순환매를 빠르게 돌리고 나면은 김문수 후보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준석 후보로 넘어갔다가 빠르게 돌려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먹는다는 표현을 할 만큼, 그러니까 빠르게 테마주의 순환매가 나와주면서 올려치는 그런 것들이 나와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쨌든 이재명 이제 대선 후보의 수혜주를 지금 산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했지만 이제 김문수 후보 수혜주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이재명 후보 수혜주는 이제 뭐가 돼요? 끝물일 확률이 커요. 그럼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우리가 건드리기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수혜주를 산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된다? 오르지 못한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오르지 못한 수혜주는 무엇이 있을까를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이 뭔지를 확인해 보면 되고요. 이 공약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도 나오실 거고요. 좀 내가 보고 싶다면 그냥 그 일시정지 시켜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걸 또 여기서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자, 일시정지 이것도 하시고 보세요. 그래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다라고 하는데, 경제강국은 뭐다? AI로서 AI 반사이익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AI 관련 수혜주들 움직이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내란 극복과 K 민주주의 위상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언론, 법조, 시민사회 등 민주주의 가치 환산 및 제도 보완 수혜이기 때문에 이건 기업으로서 주식으로서 좀 반사이익을 받을 만한 거 좀 애매한 상황이다. 그리고 가계 및 소상공인 관련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역화폐 이런 것들, 골목 상권 플랫폼 활성화에서 최근에 이제 코나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역화폐 움직이는 거 보셨죠? 그리고 이제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 안보 강국 관련해서는 역시나 방산 관련되는 섹터들 이런 것들 크게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의료 영역, 바이오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또 몇 개 더 본다라고 하면은 세종 관련해서는 당연히 세종시 이전 세종시 관련되는 발사액 수혜주들, 프롬파스트라든지 다 아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세종시 관련된 수혜주 존재하고요. 자, 노동이 존중받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다. 그럼 노동 플랫폼, 노브 서비스 발사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에 찾아도 없을 것 같지만 있다라고 하면은 노동 관련되는 플랫폼을 지금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될 거다. 근데 사실 이거 찾으면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굳이 제가 지금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어서 자꾸 애매하다는 게 이거를 안 지킨다가 아니라 이 노동 관련되는 플랫폼 하나를 해먹기에는 좀 현재 10대 공략 중에서 가장 좀 모멘텀이 작지 않나 싶어서 굳이 제가 찾진 않았는데, 아마 노동 플랫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회사 운영하고 있다, 플랫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또 반사익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 안정으로 아동, 청년, 어르신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이게 복지 보육이겠죠. 청년주택도 그렇고 노인복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이건 다 알다시피 출산 장려기, 저출산 관련되는 수혜주들 당연히 다 알 겁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극대,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심지어 오늘 파루 같은 경우도 태양광 관련되는 이야기를 또 꺼내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과연 오르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저출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실상의 과거에 이제 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네 만에 했을 때 과거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서 저출생 관련주들이 올라갔어요. 세종시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크게 올라갔던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탄소 중립 이런 부분, 탄소 관련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최근에 올라갔던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땐 테마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AI 이미 움직였고요. 지역화폐 움직였고요. 사실 방산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을 뭐 굳이 움직였다고 하긴 어렵지만 이미 저번 시즌부터 이미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우크라이나와의 이 러시아 전쟁 때부터 해가지고 방위 산업 관련되는 수혜주들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굳이 이번 테마에 엮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뭐 테마를 뭐 엮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다? 의료, 바이오 영역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뭐한다? 당장 오늘장에 뉴스 나왔던 것도 대선 후보 의료개혁 입장차라고 하면서 의료개혁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재명 후보에 관련되어 있는 의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김문수 후보의 의료개혁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준석 후보의 이제 의료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사실상에 이게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충분히 한 번쯤에 다시 한번 이슈를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또 이제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사의 처방약 가격을 30일 내에 또 인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또다시 이게 반사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게 지금 서명한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에게는 굉장히 호재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죠. 해당 부분 사실상에 제가 뭐 셀트리온을 추천할 게 아니기 때문에 깊게 팔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셀트리온 홈페이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이 셀트리온이 이런 발언과 함과 동시에 뭐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유럽 제약바이오 업계의 약가 이상 움직임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 우리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트럼프발 모멘텀이 돼도 그렇고요. 정부 정책이 돼도 그렇고요. 의료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도 분명히 움직이기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개혁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좋은 게 지금 여기도 정지를 해놓고 보세요. 이 몇 개 제가 뽑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의료 뭐 이렇게 정지해놓고 보시면은 어떤 반사익, 왜 감염병이라든 지역 필수 의료 뭐 이런 뭐가 있는지 확인이 되실 거예요. 다만 이 중에 하나를 좀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저는 이 디오라는 종목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시설 투자 장비 수요 증가거든요. 이 알다시피 정부 정책도 결국엔 투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디오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현재 전에 있던 고점대를 첫 터칭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길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디오 같은 경우는 과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했다?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한다라고 하면서 과거 이재명 후보 관련 수혜주로 엮였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임플란트라고 하면 이제 노인복지 이런 쪽으로 엮이게 되겠죠. 의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보면 알겠지만 최근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당장 이게 언제입니까? 4월 20일이죠. 4월 20일 나오면서 이런 이 노인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또 역시나 같이 반사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내려본다라고 하면은 뉴욕 증시는 관세 협상과 함께 강한 상승을 보여주긴 하였으나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촉소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리스크 발생 전에 지수까지는 거의 회복을 다 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시고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야기되기 전까지는 회복 조정 이어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지금 뭐예요? 지금 일단 관세 리스크 하락 이후에 빠르게 회복을 하였기 때문에 이 관세 협상에 따른 상승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야기되기 전까지는 강한 상승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빠질 때 이렇게 관세 리스크 협상하면서 올라갔다가 조정 좀 해서 빠질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 대선 관련 반사이익 소유주들의 강한 상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요. 6월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당장 6월까지 빠르게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속 대선 관련 소유주들이 움직이량이 높고요. 현재는 오르지 못한 분야로 의료 관련되어 있는 영역으로 보는 게 좋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